살리기 2차 국민대회 사회자 마트노조 강우철 위원장님을 힘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절박한 마음으로 모이신 우리 조합원 여러분, 입점주 여러분, 그리고 따뜻한 연대의 마음으로 함께 해주고 계시는 참가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홈플러스 사태 해결 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입니다. 마트노조 위원장 강우철입니다. 반갑습니다. 국민과 함께 성장해온 홈플러스가 먹튀 투기 자본에 의해 파산의 위기에 몰렸습니다. 10만 명의 직간접 노동자들과 입점 상인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려 있습니다. 홈플러스 사태는 단순히 한 기업의 경영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투기 자본의 악질적인 먹튀이고 대량 실업과 엄청난 경제적 파국을 일으킬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지난 20여일간 3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정부가 나서서 사태 해결하라고 서명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 서명지를 전달하려고 합니다. 이 절박한 요구에 대해서 정부는 대답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대회가 진행되는 동안 정부의 응답을 기다리겠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하는 우리의 목소리가 크게 울려 퍼지는 대회가 됐으면 합니다. 홈플러스 살리기 2차 범국민대회를 참가자 여러분들의 힘찬 박수와 함성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민중의례가 있겠습니다.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우리가 발딛고 서 있는 지금 이 현재는 수많은 선배들과 열사들의 헌신적 투쟁으로 일궈온 결과물입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한생을 빈민해방과 조국 통일운동에 헌신하셨던 노수희 선생께서 엊그제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노수희 선생의 추도식이 바로 오늘 있습니다. 열사들의 치열한 삶을 기억하고 노수희 선생의 영면을 기원하며 잠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묵상. 네, 묵상 바로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힘차게 제창하겠습니다. 사랑도 명예했던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지는 간대 없고 깃발만 맡겨 새말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도 상처는 안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니 상자여 따르라.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네, 오늘 귀중한 발걸음을 해주신 내외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홈플러스 사태 해결 공동대책위원회의 상임대표를 맡아주고 계십니다. 박서군 상임대표님 오셨습니다.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네, 공동대표 서비스연맹 김강창 위원장님과 연맹 동지들 오셨습니다. 네, 농협유통노조 이동호 위원장님과 간부님들 오셨습니다. 하나로유통노조 문현진 위원장님과 간부님들 오셨습니다. 노동자들과 함께 연대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한상청년 이성원 사무총장님 오셨습니다. 서비스연맹 하인주 부위원장님 오셨습니다. 멀리 전남에서 오셨습니다. 민주노총 전남본부 이병용 본부장님과 사무처 동지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남본부의 여수시 지부장 최관식 동지 함께하고 계십니다. 택배노조 대세충 본부장 이복규 동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정당에서도 함께 마음을 모아주고 계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진보당의 김재현 상임대표님 오셨습니다. 사회민주당의 정혜연 부대표님 오셨습니다. 기본소득당의 노서영 최고위원님 오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근무를 빼기 어려운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용산으로 달려와 주셨습니다. 마트노조 홈플러스 지부와 온라인 배송 지부 조합원 동지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마트와 코스트코, 롯데마트, 하이마트, 이케아 쓱닷컴, AJP 지부의 간부들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첫 번째로 대회사가 있겠습니다. 홈플러스 사태 해결을 위해서 가장 앞장서주고 계십니다. 공동대책위원회 박서군 상임대표님 모시고 대회사를 듣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사모펀드 MBK 먹튀 시나리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수의향서 제출 마감일인 지난 10월 31일 두 업체가 인수의향서를 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너무나 황당합니다. 한 업체는 자본금 10억, 연매출 5억인데 자본 잠식 상태로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 1000%라고 합니다. 또 다른 업체는 모 회사의 순자산이 마이너스 17.7억으로 자본 잠식 상태인 부동산 개발업체라고 합니다. 이들이 정상 가치가 3조 7천억, 계속기업 가치 2조 5천억에 달하는 국내 제2위 대형마트인 홈플러스를 인수할 자금력이나 경영 능력을 갖춘 업체라고 생각됩니까? 혹여 사모펀드 MBK의 먹튀 시나리오에 알리바이 만들어 주기용 들러리 역할인지 아니면 또 다른 사모펀드를 동원하는 등 꼼수를 사용해서 홈플러스 폐점과 부동산 매각 작전을 펼칠 것이 아닌가라는 합리적 의심이 생깁니다. 이쯤 되면 제2의 MBK가 준비되는 제2의 먹튀 작전이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만일 홈플러스가 폐점 청산하게 된다면 홈플러스 직영 직원 2만여 명, 간접 고용 8, 9만 명 등 총 1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고용 대참사가 예상됩니다. 그 외에도
협력 외주업체 직원들의 실업은 이미 진행 중이고 1,800여 개의 납품업체의 판매대금 손실로 중소업체 도산 사례가 속출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8,000여 개 입점업체의 입점주와 노동자들도 일자리를 잃게 되고 중소상인은 이들 입점업체의 시설 투자비와 판매대금 손실도 마치 눈사태처럼 확대될 것입니다. 또한 대형 매장 주변 지역 경제도 엄청난 타격을 주게 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사모펀드 MBK에 이미 투자되어 있는 국민연금 9천억 원의 투자 손실은 물론 대규모 일자리 상실에 따른 실업급여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될 것입니다. 그리고 국산 농산물 유통망의 20%가 마비될 위험조차 농후합니다. 자칫 홈플러스가 폐점 청산되는 길로 나아간다면 실로 수많은 피해자들이 양산되고 또 지역 경제나 국가 경제가 크게 멍들게 될 위험이 현존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정부가 나서서 해결책을 적극 모색해야 합니다. 유암코 처음 들어보시죠? 우리말로 번역하면 연합자산관리회사라고 합니다. 캠코 이것도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공적 기관이 사모펀드 안 됩니다. 공적 기관이 나서서 부실 채권을 정리하고 고용 승계, 입점업체 보호 등의 대책을 세우도록 해야 됩니다. 농협 등 공적 기관이나 공적 금융 채권 기관들도 함께 협력토록 해야 됩니다. 홈플러스 정상화 정부 당국이 적극 나서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민의의 대변 기관인 국회도 나서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노동자나 중소상인 그리고 시민사회도 함께 노력과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구호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아까 구호 연습 다 하셨죠? 네, 힘차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먹튀, 투기자본, MBK 처벌하라! 홈플러스 사태 해결 정부가 나서라! 한 번 더 힘차게 외쳐보겠습니다. 홈플러스 사태 해결 정부가 나서라! 네, 고맙습니다. 내빈 소개 누락되신 분들이 계셔서 더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김남주 위원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진보당 서울시당 김용현 위원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진보당 충남도당의 선춘자 위원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수협유통노조 추승효 위원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홈플러스 사태 해결을 위해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에서도 마음을 모아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진보당과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세 정당은 공동대책위원회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진보당 김재현 상임대표님, 사회민주당 정혜연 부대표님, 기본소득당의 노서영 최고위원님을 연이어 모셔서 연대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현 상임대표님부터 힘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지난 3월 MBK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고 서울 종로에 모여서 기자회견을 했던 날이 떠오릅니다. 그날 참 손이 시리고 마음도 추웠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리고 8개월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한여름 폭우와 모기떼와 싸우면서 이곳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안수영 지부장과 우리 노동자들은
농성을 전개했고요. 전국 곳곳에 현장과 연대 단위들을 만나면서 안 해본 것 없는 투쟁을 벌여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수위원 계획서 제출 시한이 조금 더 연기되어 다음 달 12월 29일까지 우리의 운명이 10만 노동자와 입점업체의 운명을 결정짓는 시일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버티고 올 수 있었던 것도,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함께 대책을 찾아보자고 나설 수 있었던 것도 모두 이 자리에 계시는 노동자와 함께 연대해 주시는 분들 덕분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한 달 반 동안의 시간 동안 우리는 먹튀 자본을 심판하고 노동자와 서민의 민생을 지킬 수 있는 새로운 투쟁 승리의 역사를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즐겨보시는 드라마 중에 태풍상사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그 드라마를 보면 97년 IMF 직격탄을 맞은 중소기업의 노동자들이, 많은 서민들이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길바닥에 내쫓겨서 삶을 지키기 위해, 가족을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 다뤄집니다. 그러면서 주인공은 그렇게 말하더군요. 아무런 잘못을 한 것이 없는 우리가 왜 이렇게 고통받아야 하는지 우리는 아무도 몰랐다. 아니, 그걸 알려고 할 정신조차 없었다라고 말입니다. 그 후로 3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가 잘못한 것 없이 노동자가 피땀 흘려 일궈온 일터를 왜 잃어버려야 하는지조차 모른 채 쫓겨나야 하는 시대는 더 이상 맞닥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터를 빼앗아간 MBK와 먹튀 자본을 처벌하고 심판할 수 있는 힘이 있고, 이런 무책임한 자본으로부터 노동자의 삶과 서민 경제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법과 제도를 가질 수 있으며, 이것을 마땅한 자신의 책무로 여기는 정부를 국민의 명령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아무 잘못 없이 내쫓길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무책임한 정부와 탐욕스런 자본에 짓밟힐 수 없습니다. 긴 시간 투쟁으로 싸움으로 우리의 일터를 지키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지켰던 노동조합과 함께 노동자의 생존권을 지키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삼을 수 있는 정당과 국회와 함께, 그리고 국민의 명령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내라는 책무를 안고 출범한 새 정부와 함께 홈플러스 사태를 국민들의 뜻대로 해결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지난 8개월 동안 노동자들이 투쟁으로 일궈왔던 이 사안을 이제는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주권 정부가 나서서 민생을 지키고 모두의 생존권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다시 한번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진보당도 국회에서, 그리고 거리에서, 그리고 현장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 승리의 날까지 끝까지 함께 싸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사회민주당의 정혜연
부대표님 모시고 연대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민주당 부대표 정혜연입니다.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MBK 사태만 보면 우라통이 터집니다. 여기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아마 분통을 터뜨리고 있을 겁니다. MBK는 홈플러스를 인수한 후 점포를 하나둘씩 팔아가면서 본인들 배만 채우고 떠나려고 한다는 사실을 저는 생각만 하며, 그리고 우리 노동자들이 생각만 하며, 우리 국민들이 생각만 하면 분통이 터집니다. 그 사이 홈플러스에서 일하던 노동자들, 자영업자들, 농산물과 식품을 납품하던 농민들 모두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제 와서 책임 없다고 발뺌 빼는 MBK 김병주 회장, 화가 나지 않습니까? 이런 일은 하루아침에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2004년 사모펀드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지난 정부들은 규제를 풀었고 감독은 사실상 손 놓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사모펀드는 1000개가 넘고 기업을 키우는 대신 쪼개 팔고 이익을 챙기는 구조로 전락했습니다. 홈플러스 사태가 바로 그 사태의 본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모펀드 규제 실패와 지난 정부의 무책임이 낳은 한국 유통산업 전체의 위기입니다. 홈플러스가 무너진다면 수많은 노동자들과 자영업자, 농어민들이 일자리를 잃고 우리 먹거리 유통 전체가 흔들릴 것입니다. 결국 피해는 우리 시민 모두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 생업으로 약국을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예전에 홈플러스 남양주 전접점에서도 일하기도 했었고요. 그러면서 우리 홈플러스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약국에서 일하면서도 MBK가 인수한 지호영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 보이고 있습니다. 블랙스톤과 MBK 같은 사모펀드가 이 기업들을 인수한 후에 배송 기사들이 개인 사업자로 내몰리고 숨을 헐떡이면서 배송하고 있습니다. 사모펀드는 돈만 보고 들어와 기업을 흔들고 나서 국민의 건강, 생명, 그리고 생활, 유통 전반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투자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생존을 담보로 한 탐욕 구조입니다. 홈플러스를 사랑하는 우리 시민들이 정말 많습니다. 장을 보면서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좋은 물건을 싸게 살 수 있었던 그 일상의 기쁨을 우리 국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한 시민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홈플러스를 뺏어간다면 너무 화가 날 것 같다. 도대체 누구에게 이 분노를 내야 할지 모르겠다. 우리의 홈플러스는 단순한 마트가 아니라 시민들의 생활과 추억이 담긴 공간, 노동자의 피와 땀이 섞여 있는 공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개입해야 합니다. 공적 책임자로서 홈플러스의 회생과 매각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중재하고 조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습니다. 저는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홈플러스가 지금의 위기에 놓여 있지만 이 위기가 사모펀드의 탐욕과 정부의 방관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홈플러스를 살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MBK는 절대로 먹튀할 수 없고 노동자들은 결코 해고되어서는 안 되고 농어민들은 판매처를 절대로 잃지 말아야 하며
시민들은 일상의 행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사태로 사모펀드가 다시는 국민의 기업을 가지고 장난칠 수 없다는 거, MBK가 절대로 먹튀할 수 없다는 거 명확히 보여줘야 합니다. 정부는 책임을 묻고 MBK는 마땅한 책임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사회민주당과 저희 한창민 국회의원도 최선을 다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기본소득당의 노서영 최고위원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기본소득당 최고위원 노서영입니다. 홈플러스를 살려야 합니다. 이 구호는 단지 한 기업을 지키자는 말은 아닙니다. 홈플러스에서 일하는 수많은 노동자들의 일터를 지키고 국내 농축산물의 주요 유통망을 보호하고 투기 자본의 약탈적 경영으로부터 시민의 삶과 지역 경제를 사수하자는 외침입니다. 더 이상 정부가 이 사태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사태가 여기까지 이른 것은 사모펀드의 먹튀 경영을 공공 차원에서 방지하지 못한 책임도 있기 때문입니다. 홈플러스를 인수했던 사모펀드 MBK가 투자금 회수에만 골몰하며 주요 매장을 매각하고 방만한 경영을 반복한 결과 지금 홈플러스는 우리 모두 알다시피 수천억 원 적자 기업으로 전락했습니다. 이로 인해 홈플러스 인수 당시 MBK에 대규모로 투자한 국민연금은 최대 9천억 원에 달하는 손실을 입을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홈플러스가 인수되지 못하면 홈플러스에 종사하는 10만 노동자, 직간접 고용을 포함하면 30만 명에 달하는 노동자들이 일시에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고 매장 주변 상권과 지역 경제에 끼칠 영향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홈플러스에 농축수산물을 공급해왔던 농민들도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홈플러스는 국내 농축산물만 2조 원 가까이 취급해왔던 주요한 유통망이었죠. 한 농민분께서는 인터뷰를 통해서 홈플러스 덕분에 중소농가들이 숨을 쉴 수 있다. 홈플러스가 무너지면 농민도 함께 무너진다 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홈플러스 청사는 단순히 사기업이 경영에 실패한 사례가 아닙니다. 제도적인 감독과 규제가 부재한 상태에서 투기 자본이 공공자산을 사유화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홈플러스 사태 해결에 나서십시오. 공적인 방법으로 홈플러스 인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노동자들의 일자리와 지역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저희 기본소득당도 홈플러스 정상화가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정당 대표들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정치권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단체들에서도 함께 마음을 모아주고 계십니다. 시민사회를 대표해서 민변의 민생경제위원회 김남주 위원장님 모시고 연대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민변의 민생경제위원장 김남주 변호사입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히 한 기업의 생존을 넘어서 거대한 사회적 재난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홈플러스가 무너지면 10만 명의 대규모 실업 사태가 터집니다. 수많은 납품업체와 입점업체가 연쇄 도산합니다. 연간 2조 원에 달하는 우리 농축산물 유통망에 타격이 심대하게 입게 됩니다. 이는 명백한 사회적 재난이라고 할 것입니다. 며칠 전 마감된 인수 의향서
접수 결과 고작 2곳만이 접수가 했습니다. 언론에서는 이들이 새우가 고래를 삼키려 한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홈플러스의 거대한 규모와 부채를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유통망을 정상화할 의지도 없는 것 같습니다. 실체도 의문입니다. 이대로라면 제2, 제3의 MBK 먹튀 사태가 또다시 발생할 것입니다. 홈플러스는 완전히 침몰할 위험에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와 채권단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들은 마치 강 건너 불 보듯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회생 절차만 지켜보겠다며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책임한 방관입니다. 그리고 직무유기입니다. 법원이 회생 계획안 제출 기한을 다음 달 29일로 연장했습니다. 이것은 정부와 채권단에게 방관과 직무유기를 계속하라고 준 면죄부가 아닙니다. 10만 노동자와 국민들이 정부에게 부여한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이미 이 사태는 사적 영역을 넘어서 명백한 공적 영역의 문제가 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더 이상 사적 기업의 영역이라는 말에 숨지 말길 바라겠습니다. 과거 외환위기 때 그리고 금융위기 때 정부는 어떻게 했습니까? 경영을 잘못한 수많은 대기업과 은행들에게 천문학적 공적 자금을 투입했습니다. 살려냈습니다. 그것이 국가 경제에 미칠 파급 효과를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왜 이번 홈플러스 사태는 그때와 다른 것입니까? 왜 유독 10만 노동자와 수많은 입점업체의 생존권은 외면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왜 시장 논리에만 내팽개치려는 것입니까? 대기업의 위기는 국가의 위기고 노동자와 중소상공인의 생존은 사적 영역이란 말입니까? 이것은 명백한 이중잣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부는 홈플러스 파산에 막대한 사회적 재난을 직시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사태 해결에 직접 나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연장된 기한 안에 농협과 같은 공적 기관의 인수를 포함한 실질적이고 책임 있는 공적 해결 방안을 도출해야 합니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도 이 사회적 재난을 막기 위해서 연대하고 투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광고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시민들께서는 지금 뒤쪽에서 오세훈 아웃 서명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함께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 오세훈을 아웃 시켜야 되는지는 설명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 하나 외쳐보겠습니다. 먹튀 투기 잡은 MBK 처벌하라. 네, 오늘 구호는 전체 다 같이 외치고 뒷부분을 한 번 더 외치는 겁니다. 처벌하라 처벌하라 처벌하라가 아까 또 튀어나오더라고요. 자, 한 번 더 외쳐보겠습니다. 홈플러스 사태 해결 정부가 나서라. 피켓을 지금 받았습니다. 네, 다음은 공연 순서입니다. 우리 홈플러스 사태 해결을 위해서 매주 화요일마다 지금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화요문화제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 화요문화제에서 공연으로 연대해주고 계신 분입니다. 홈플러스 투쟁을 통해서 인연을 맺은 길 가는 밴드 힘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길 가는 밴드 장현호입니다. 후회 없이, 네, 저희는 뭐 해야 됩니까? 후회 없이 후회 없이 투쟁할 거라 말해요.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네, 뭐라고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땡큐. 그대 아픈 기억들 모두 그대여 그대 가슴에 깊이 묻어 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떠난 이에게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사랑했노란 말이에요. 그댄 너무 힘든 일이 많았죠. 새로움을 잃어버렸죠. 그대 아픈 기억들 모두 그대여 그대 가슴에 깊이 묻어 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투쟁 후회 없이 투쟁 할 거란 말이에요. 투쟁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투쟁할 거란 말이에요. 후회 없이. 네, 저희 후회 없이 투쟁하는 겁니까? 투쟁하는 겁니까? 예, 제가 하모니카로 후주를 할 겁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동지 한번 바라보시면서 이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 끝까지 투쟁합시다. 투쟁해서 홈플러스도 지켜내고 모든 사업장을 지켜냅시다 하는 마음으로 박수 쳐주시고 함성해 주시면 됩니다. 네, 제 마음에 들지 않으면 후주를 계속할 겁니다. 왜냐하면 뒷순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얼마나 결의에 찬 투쟁을 하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회 없이 투쟁할 거라 말해요. 후! 옆에 있는 동지에게요. 옆에 있는 동지에게요. 한 번만 더요. 투쟁. 투쟁. 네, 모니터에 기타 조금만 올려주십시오. 다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우리는 마침내 서로의 용기가 되어 우리는 마침내 홈플러스 노동자의 용기가 되어 노래 제목입니다.
우리는 마침내 우리는 마침내 서로의 용기가 되어 노래가 참 쉽죠? 우리는 마침내 서로의 용기가 되어 우리는 마침내 서로의 용기가 되어 우리는 마침내 서로의 용기가 되어 어쩌다 보니 여기 남은 어쩌다 보니 살아남은 우리 노동자 우리는 마침내 서로의 용기가 되어 네 동지에게 한번 불러주세요 우리는 마침내 서로의 용기가 되어 우리는 마침내 우리는 마침내 서로의 용기가 되어 홈플러스의 용기가 되어 우리는 마침내 서로의 용기가 되어 절망과 두려움 속에 섰던 존재를 잃지 않고 함께 사는 우리 노동자 우리는 마침내 서로의 용기가 되어 네 기회가 얼마 없습니다 우리는 마침내 우리는 마침내 서로의 용기가 되어 우리는 마침내 우리는 마침내 서로의 용기가 되어 우리는 마침내 서로의 용기가 되어 거리를 지나는 시민 여러분 저희는 홈플러스 노동자입니다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 왜 나와 있는지 아시죠? 홈플러스 정상화를 위해 저희가 투쟁합니다 지나는 시민 여러분 우리들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도 여러분들에게 용기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마침내 서로의 용기가 되어 우리는 마침내 서로의 용기가 되어 정말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마침내 서로의 용기가 되어 우리는 마침내 서로의 용기가 되어 네, 원래 내려가야 되는 게 맞아요. 네, 어느 곳에서도 이런 앵콜을 받질 못합니다, 제가. 그래서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정말 미칠 것 같은 것 하나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동지에게 한번 불러주세요. 우리는 마침내 서로의 용기가
그러면 잘 안 내려갑니다. 옆에 있는 동지에게, 뒤에 있는 동지에게 우리는 마침내 서로의 용기가 되어 두 번 반주하겠습니다. 우리는 마침내 서로의 용기가 되어 서로의 용기가 되십니까? 투쟁 타임. 우리는 마침내 서로의 용기가 감사합니다. 돼요. 투쟁.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화요문화제에 이 길 가는 밴드 동지가 오시면 우리 조합원들하고 우리 길 가는 밴드하고 티키타카 하면서 되게 티키타카 하면 잘 모르시나요? 주거니 받거니, 네,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다 아시는 거죠? 네, 그러면서 엄청 재미있게 공연을 하고 가십니다. 그래서 길 가는 밴드가 그 화요문화제 가고 나면 기억에 남는 것은 그 기분 좋은 흥 이런 게 많이 남거든요. 오늘은 노래 자체가 너무 많이 진하게 남는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힘차게 구호 하나 외쳐보겠습니다. 오늘 딱 두 가지밖에 안 외친다고 했습니다. 먹튀, 투기자본, MBK 처벌하라. 네, 죄송합니다. 피켓을 전부 다 요 빨간색 비스무리한 이 피켓을 앞으로 보이게 이렇게 한번 들어주십시오. 한 번 더 외쳐보겠습니다. 먹튀, 투기자본, MBK 처벌하라. 네, 피켓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홈플러스 사태 해결 정부가 나서라. 한 번 더 외쳐보겠습니다. 홈플러스 사태 해결 정부가 나서라. 네, 다음은 누구보다 절박한 당사자 발언입니다. 노동자와 입점 상인들 모두를 대표해서 맡들어줘 홈플러스 지부 안수영 지부장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마트노조 홈플러스 지부 지부장 안수영입니다. 저는 오늘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며칠 전 홈플러스 인수위양서 마감일날 두 곳이 참여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반가웠습니다. 드디어 누군가 홈플러스를 살리려나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 너무나 참담했습니다. 연매출이 5억 원,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 1000%인 회사, 그리고 유통경험이 한 번도 없는 부동산 개발업자,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됩니까? 홈플러스 인수는 장난이 아닙니다. 홈플러스는 유통업계 2위, 노동자 입점업체 등 10만 명의 생기가 달린 기업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상인, 납품업체, 농민 등 포함하면 수십만 명이 함께 살아가는 터전입니다. 그런데 이런 회사들이 들러리처럼 인수의향서를 내고 정부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민간 기업의 일이라며 뒷짐을 지고 있습니다. 악질 투기자본 MBK가 회사를 쥐어짜고 빚더미만 남겼는데도 정부는 실질적인 조치 하나 없었습니다. 지금 현장에서는
전기세가 끊길 위험에 처하고 납품 대금이 밀려 상품이 들어오지 않고 있고 노동자들은 이번 달 임금은 나오냐며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입점업주들은 지난 명절 기간에 고객이 없어서 하루에 5만 원의 매출로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배송 노동자들 또한 매출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계약 해지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15개 점포 폐점 철회의 기쁨도 잠시 장사가 안 된다는 이유로 15개 점포에는 교별전이라는 이름으로 땡처리 업체들이 들어와 홈플러스 매장을 망한 매장처럼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홈플러스 유통의 가치는 지금 바닥으로 떨어져 회생불능의 상태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이게 민간 기업의 문제라며 자본시장에 내맡긴 결과입니까? 이건 문제 해결 방안이 아니라 파국의 시나리오입니다. 홈플러스는 한 기업이 아니라 국민 경제의 한 축으로 살아 있습니다. 국민 농산물 유통의 20%를 담당하고 지역 상권과 서민 경제를 떠받치고 있습니다. 이곳이 무너지면 농민의 팔로를 잇고 노동자와 소비자는 독과점에 갇혀 물가 폭등을 감대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여전히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홈플러스 사태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는 정부에게 요구합니다. 지금 당장 공공적 유통업체가 인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재정적 조치를 마련해 주십시오. 먹튀 자본이 아닌 상생의 자본, 선량한 인수자를 당장 찾아주십시오. 노동자의 고용, 입법 납품업체와 농민의 생존권을 지킬 실질적인 대책을 당장 세워주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홈플러스 회생계획서가 연기되었다고는 하나 홈플러스 자체 운영비 부족으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습니다. 이번에도 정부가 시간을 끌면 홈플러스는 정말 무너집니다. 그건 한 기업의 청산이 아니라 국민의 일자리의 청산입니다. 정부는 언제까지 침묵할 것입니까? 홈플러스가 무너지고 수십만의 가정에서 곡소리가 터져 나와야 그제서야 움직이겠습니까? 그렇다면 기존의 정부들과 다른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빚의 광장에서 탄생한 새로운 정부답게 문제가 더 심각해지기 전에 발빠르게 움직여 주십시오. 이제 정부가 결단을 해야 할 시간입니다. 지금이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홈플러스가 무너지면 온 국민의 지탄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정부는 지금 당장 홈플러스 사태 해결에 즉각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투쟁! 네, 계속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홈플러스를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더 늦기 전에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외쳐보겠습니다. 홈플러스 사태 해결 정부가 나서라. 네, 공연 하나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화요문화제 홈플러스 투쟁을 통해서 맺은 의견입니다. 4.16 합창단 단원이신 임재옥 가수님을 힘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홈플러스를 사랑하는 임재옥입니다. 나는 가수다. 나는 가수가 아니다. 저는 노래를 하는 사람이지만 가수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혼자 노래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 연대하러 힘을 드리러 왔지만 여러분들도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너무 떨려요. 혼자 노래하게 돼서. 인간의 노래 불러드리겠습니다. 깊은 상처
걷고 사는 지친 어깨에 작은 눈길 건네는 친구가 있는가. 고통 속에 누워 서럽게 식어가는 차가운 손 잡아줄 동지는 있는가. 희망의 날개 아래 어두슬픔 가두고 잊혀진 우리들의 기쁨을 노래하리. 나는 부르리 희망의 노래를 함께 부르자 이 인간의 노래. 고단한 삶의 아픔 미소 뒤에 감추며 함께하는 동지들을 믿고 있는가. 앞서 쓰러져간 소중한 것들을 가슴 뜨겁게 기억하며 싸우고 있는가. 모두가 미소 짓고 노래가 넘치는 아름다운 세상을 이 땅에서 이루자. 앞을 함께하고 기쁨을 나누며 한 걸음씩 나아가자 이 인간의 길로. 삶의 괴로움을 날개로 바꾸어 생명의 숭고함을 노래에 가득 실어 나는 부르리 평화의 노래를 함께 부르자 이 인간의 노래. 살아서 끝내 살아서 끝끝내 사랑해요. 나는 부르리 자유의 노래를 함께 부르자 이 인간의 노래. 살아서 끝내 살아서 끝끝내 사랑하여 나는 부르리 인생의 노래를 함께 부르자 이 인간의 예, 전태일 열사의 55주기 노동자 대회가 오늘 있죠. 예, 우리는 여기에서 또 홈플러스 정상화를 위해서 투쟁을 계속하겠습니다. 구호 외치고 다음 노래 이어가겠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홈플러스 정상화 해결하라. 투쟁. 예. 단결된 노동자는 패배하지 않는다. 노동자는 하나. 홈플러스 마트 노동자 모두의 승리를 위해서 함께 가자. 이 길을 불러드리겠습니다.
마침내 하나 된 감사합니다. 네, 따뜻한 노래 감사드립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마지막 순서 남겨놓고 있습니다. 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이신 공동대표분들을 모시고 결의문 낭독 순서입니다. 공동대표이신 서비스연맹 김광창 위원장님과 한산총련 이성원 사무총장님, 그리고 제가 함께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의문 낭독은 두 공동대표님 발언을 먼저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서비스연맹위원장 김광창입니다. 투쟁! 오늘은 이재명 정부에 대한 섭섭한 마음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아직 섭섭하죠? 많이 섭섭합니다. 아직 정부는 홈플러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제대로 발벗고 나서고 있지 않습니다. 대통령은 언제쯤 자신의 권한을 쓸 겁니까? 아직 민간 영역의 시장 문제라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거라고 언제까지 그렇게 주저할 겁니까? 홈플러스 문제는 민간 영역의 경영 실패이기도 하지만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입니다. 정부가 사모펀드를 육성하지 않았습니까? 국민연금이 투자해서 수천억 달러를, 수천억 원을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왜 그런 결과를 외면합니까? 지난주에 2026년 728조 원의 정부 예산을 설명하면서 경제 성장을 위해서 인공지능과 연구개발 분야에 집중 편성했다고 했습니다. 국가의 미래 동력인 AI 연구개발 중요하지요. 그런데 현실은 지금 당장 우리 국민들이 죽겠다는 거 아닙니까? AI에 대한 정부 지출은 투자고 유통노동자에 대한 정부 지출은 비용입니까? 왜 유통노동자의 호소에 대해서는 이 정부는 답하지 않는 겁니까? 홈플러스가 청산되고 망하고 나서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정부가 한미 투자 협상을 위해서 미국에 3,500억 달러, 500조 원을 투자한다고 하지요. 그 돈의 0.2%만 홈플러스에 투자하면 홈플러스 정상화될 수 있습니다. 정부가 홈플러스를 살리기 위해서 TF를 만들겠다 그 입장만 있어도 홈플러스에 물건이 들어오고 홈플러스가 정상화됩니다. 왜 그걸 하지 않습니까? 권한이 있고 힘이 있는데 제때 그 힘을 쓰지 않으면, 그래서 그 사태가 악화된다면 이 섭섭한 마음은 나중에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분노가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그 중대한 시점입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발벗고 이 문제에 나서야 됩니다. 결의와 분노를 담아서 외치겠습니다. 10만 노동자의 실업위기, 정부가 나서라!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자영업단체인 한국중소상인 자영업자 총연합회 사무총장 이성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단체와 우리 서비스연맹 마트노조와의 인연은 꽤 오래됐습니다. 골목상권 살리고 마트노동자 휴식권
보장하라고 의무 휴업을 만들 때부터 같이 했습니다. 대기업들이 보수 정권이 의무 휴업을 없애려고 할 때마다 같이 손을 맞잡고 막아냈습니다. 저희는 때로는 홈플러스와 싸우기도 합니다. 골목상권 침탈하지 말라고 싸우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홈플러스 문 닫지 말라고, 홈플러스 지켜내자고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투쟁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택배 노동자들, 배송 노동자들, 제발 밤에 잠 좀 자자. 안전하게 배송할 수 있게 하고, 자영업자들 아침에 장사 좀 하자고 쿠팡 새벽 배송 없애자는 목소리도 함께 내고 있습니다. 언젠가 이렇게 자영업자와 노동자들이 함께 손을 맞잡고 계속 이렇게 싸워가다 보면 언젠가는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마음 편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날이 빨리 다가올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의문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홈플러스 살리기 국민대회 결의문. 오늘 우리는 용산 대통령실 앞에 모였다. 차가운 바람 속에서도 우리의 의지는 뜨겁다. 네, 모두 일어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 대표단들이 있었으니까 모두 일어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손에는 30만 명의 국민이 함께한 서명용지가 들려있다. 이 서명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다. 홈플러스를 지키기 위해 온 국민이 한마음으로 쌓아 올린 희망의 이름이며 노동자와 서민의 절규 그리고 지역 경제를 살려내자는 국민의 명령이다. 지난 6월 우리는 10만의 서명을 들고 이곳에 찾았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지금까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 우리는 오히려 더 많은 시민이, 자영업자와 농민, 소비자가 함께 나섰다. 그리하여 오늘 30만 명의 이름이 하나로 모였다. 이것이 바로 국민의 목소리이자 대한민국의 양심이다. 지금 홈플러스는 사모펀드 MBK의 먹튀 시나리오 속에서 벼랑 끝에 서 있다. 지난 10월 31일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두 기업, 자본금 10억 원, 연매출억 5억 원, 자본장식 3태의 회사와 부동산 개발업체가 어떻게 청산가치 3조 7천억 원, 계속기업 가치 2조 5천억 원의 국내 제2의 대형마트를 인수 경영할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은 진정한 희생이 아니라 제2의 MBK가 등장하는 또 다른 먹튀 작전의 서막이다. 만일 홈플러스가 폐점 청산의 길로 간다면 직영노동자 2만 명, 간접노용 8, 9만 명, 총 10만 명의 일자리가 사라진다. 1,800여 납품업체와 8천여 입점업체, 그곳에서 일하는 수많은 자영업자와 가족들이 한순간에 생계를 잃게 된다. 국민연금의 9천억 투자 손실, 지역경제 붕괴, 국산 농산물 유통만 20%의 마비는 결코 허구가 아니다. 이것은 이미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이제 정부가 나서야 한다. 공적기관이 중심이 되어 부실채권을 정리하고 고용승계와 입점업체 보호,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공적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 공적 금융기관도 함께 협력하여 홈플러스의 공익적 회생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홈플러스는 단순한 유통회사가 아니다. 국민이 함께 키운 국민기업이다. 노동자의 땀,
소비자의 신뢰, 농민의 정직한 땀방울, 그리고 지역 상권의 협력으로 세워진 대한민국 유통의 기둥이다. 그 뿌리를 지키는 일은 곧 국민 경제를 지키는 일이다. 오늘 우리는 다시 요구한다. 국민 주권 정부는 벼랑 끝으로 내몰린 국민의 삶을 외면하지 마라. 30만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홈플러스 사태 해결에 나서라. 정부가 우리의 목소리에 응답할 때까지 우리는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다 같이 한번 반복해서 외쳐주십시오. 홈플러스를 살려내자. 홈플러스를 살려내자. 지역 경제를 살려내자. 지역 경제를 살려내자. 국민의 삶을 지켜내자. 국민의 삶을 지켜내자. 2025년 11월 8일 홈플러스 살리기 국민대회 참가자 1동 감사합니다. 다 같이 구호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먹튀 투기자본 MBK 처벌하라. 먹튀 투기자본 MBK 처벌하라. MBK 처벌하라. 수색. 홈플러스 사태 해결 정부가 나서라. 홈플러스 사태 해결 정부가 나서라. 정부가 나서라. 수색. 끝까지 투쟁해서 홈플러스 지켜내자. 끝까지 투쟁해서 홈플러스 지켜내자. 홈플러스 지켜내자. 수색. 네, 이것으로서 홈플러스 살리기 2차 국민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